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2024, 그러니까 세계 최초 AI 폰이 지금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갤럭시라는 이름을 MZ세대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도 했다라고는 네네. 하는데 이번 언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올까요? 일단 이번까지는 안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갤럭시로 그냥 가는 걸로? 그 17일입니다. 17일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이고요. 산호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이렇게 해서 주제는 모바일 AI의 새로운 시대 개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AI를 스마트폰 차기작 특징으로 예고했던 만큼 AI 기능을 다양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냥 슬쩍 물어볼 때는 전화를 한국말로 여보세요 전화를 하면 네. 미국에 받는 분이 헬로? 바로 이렇게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될지는 조금 와. 모르겠지만 아니 그 갤럭시 버즈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할지 여부를 한번 이번에 들여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역을 문제없이 진짜 하는 건지 이거 하나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AI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진을 찍으면 사진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 이제 사진 분류를 할 때 이 사진 분류를 옛날에 언제 그때 갔었던 때인데 이랬을 때 그걸 검색하기 힘들었었잖아요. 그럼 뭐 말하면 알려줘요? 네, 그 물체 크기나 이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사진첩 속에 있는 그 AI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 네. 그때 왜 우리 생일 했던 그때 그거 혹시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생각했던 AI로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어?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구현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거가 있어서 그동안에 했던 그 디바이스와는 좀 상당히 다른 그런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그렇죠. 있어서의 네. 발전을 더욱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나왔을 때 메모리 성능이 어떻게 됐고 뭐 카메라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의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로 달라졌습니다. 손안에 맞는 비서를 담았다라고 이제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AI, 그러니까 이 AI 중에서도 인터넷 연결 없이 쓸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폰이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김장률 교수님, 네네. 어떻게 이번에 좀 뭔가 획기적인 그런 기기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일단 받아보고 바꾸실 거예요? 뭐 일단 땡기긴 하는데 네.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요.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인데. 원래 그 정도 합니다, 요새 다.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안 바꾸죠. 안 그래서 바꾸는데. 48개월, 24개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제 뭔가 좀 다르다 하는데 네. 실시간 통역.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 갤럭시 24가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게 없어. 그래도 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한국말로 영어로 되고 한쪽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다 통화된 거를 바로 들을 수도 있고 그 문자로 이렇게 그 텍스트로 나눠진다? 나와주기도 하고 그런 그런 기능 좀 지금도 좋죠. 되고 있죠? 예, 근데 그거를 더 확실히 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같은 것도 바로 해주고 한다는데 근데 이런 거죠. 이게 마케팅 툴 이상으로 가려면은 아마 메모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메모리가 늘어나는 게 보면은 메모리 용량 늘어나는 거 보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데 네. 메모리가 그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플러스로 울트라 했을 때 울트라만 12GB였는데요. 이번에는 그 플러스 모델도 12GB에서 플러스에 좀 원래 8GB짜리 한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그 애플보다는 높습니다. 애플은 6GB 정도 대부분 하고 8GB니까. 근데 요거가 이제 AI를 처리하는데 요 정도 인크리먼트 늘어나는 거면 요 정도 할 수 있다. 요 정도거든요. 처음에 이제 마케팅 툴 다음에 이게 확대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삼성하고 같이 하는 회사들은 어텐션을 받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걸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오면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업체들, 삼성 말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세 확대로 이게 무슨 들불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확대될지는 조금 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케팅 포인트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구현이 잘 돼서 우리의 생활에서 굉장히 잘 녹여서 뭔가 경쟁력이 생길지 여부는 열어봐야 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건데 이재규 교수님도 어떻게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일단 첫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첫 기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눈높이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에 갔다가 왔었던 AI와 휴대폰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같은 경우는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그 AI 폰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뭐 출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시장에서 이제 너무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봐야겠죠. 열어볼 텐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주가. 주가에는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은 일단 뭐 최초라는 상징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과연 얼마만큼 작동이 될지에 대한 부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번역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 네 지금 뭐 너무 필요합니다. 네, 또 많이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쓰고 있는 구글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네이버의 파파고 같은 경우에 지금 번역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긴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오역하는 게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 없이 PC,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내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걸 처리할 수 있느냐,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니까 관련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갤럭시 S24가 나오면 물론 이제 지금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외에 S24 울트라의 그 카메라 성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 네, 지금 뭐 S23 같은 경우 지금 2억 화소에 100배 줌을 지금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뭐 미국 내에서 콘서트 갈 때는 뭐 S24 갤럭시 울트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뭐 2억 화소에 150배 줌까지도 이제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뭐 공용 관련된 특히 카메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메리트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판매량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TSMC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드디어 이제 대만의 선거 결과가 공유가 됐습니다. 총통 같은 경우에는 친미 성향 쪽이 있는 그런 정당에서 결국에는 당선이 됐고, 근데 또 국회의원 쪽은 과반이 넘은 게 친중 성향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옥신각신하면서 큰 뭔가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볼 수 있는지 미중 간의 관계 어떨까요? 미중 간의 관계 전에 그 대만 자체의 그런 성향이 한국하고 비슷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총통이 그 집권당이 여당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중국은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고 긴장은 고조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렇게 여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그 여당이 이길 거로 봐왔기 때문에 그쵸. 다이렉트 임팩트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신경은 쓰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부 뭐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어떠냐, 중국은 어떠냐 그런 건데 한국도 4월달 선거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우리도 뭐 제3 세력이 나오고 뭐 1, 2 세력 어떻게 하고 하면은 캐스팅 보트 하는 게 제3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 전국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지금 캐스팅 보트가 이게 그 3국민당, 민진당, 국민당하고 또 하나 민중당 세 번째가 캐스팅 보트 지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안 혼란스러울지는. 네,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그 TSMC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한테 뭐 수혜가 되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의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이고요. TSMC를 쓰는 거는 미국의 그 업체들이 쓸만하면 쓰는 거고 당장에 전쟁 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이게 중국이 가시적인 무슨 북한처럼 포를 쏘는 거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로만 해서는 그렇게까지 위기가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뭐라 그랬었죠? 미국이 중동 신경 쓸 시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나쁘고 대만 나쁘고 네. 북한까지 이슈가 되면은 대한민국 주식을 살 이유가 사실은 없어진다. 없어지는 것보다 꼬레비죠. 꼬레비. 그러니까 늦는 제일 거죠. 꼴찌다. 꼴찌죠. 예, 예. 일본보다도 그렇고 뭐
심지어 홍콩이나 뭐 인도네시아보다도 꼴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살 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렇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려가 될 텐데 이 얘기 하려면 또 이제 약 1시간 정도 잡아 먹을 테니까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TSMC 예정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추후에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기대 한껏 올려봐 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박소 고수는 AI 스마트폰 새 시장이 열릴 것이다. 임순재 고수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시작이다. 이재규 고수는 성장성은 수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